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4년 전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와 그에 따른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반발하면서 한강 다리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로부터는 정학처분을 잇따라 받았고요. 대학 생활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학내 피선거권 박탈 처분까지 받은 이 학생. 결국 엊그제 학교를 스스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앙대를 두산대학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자신을 두산대학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그는 엊그제까지 중앙대 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4살 청년 김창인 씨입니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스스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 오늘 김창인 씨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인 씨 나와 계시죠? 네. 예. 학교에 자퇴서를 낸 게 지난 7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신분은 중앙대 재학생이 아니라 자퇴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7일에 바로 자퇴 처리가 되었고요. 지금은 대학생 신분이 아닙니다. 예. 가족이나 혹시 친구들하고 이 결정하기 전에 좀 상의를 하셨습니까?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고요. 상의도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셨고 지금도 걱정을 하시는 중입니다. 네. 예. 그 학교 안에서 자퇴 선언문을 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언문까지 읽고 자퇴를 했는데 자퇴 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가능하시다면 몇 대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몇 대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정의가 없는 대학은 대학이 아니기에. 나는 두산대학 1세대다. 2008년 두산은 야심차게 중앙대를 인수해 명문의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기업의 말처럼 나는 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공부했고 중앙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두산재단과 함께 시작한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박용성 이사장은 대학이 교육이 아닌 산업이라 말했다. 대학도 기업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중앙대라는 이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했다. 대학은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학문을 돈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싸웠다. 하지만 기업을 등에 업은 대학은 괴물이었다. 그 대가는 참혹했다. 5차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차례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그렇게 나는 블랙리스트 대상이 되었다. 학생들은 날 종북자파라, 어느 교수는 나를 불구덩이에 타 죽으러 가는 사람이라 했다. 그렇게 나는 절벽 앞으로 불구덩이로 내몰렸다.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였을까? 내가 이 대학에서 배운 것은 정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거대하고 완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그저 포기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고민하고 경쟁을 통한 생존을 요구했다. 그렇게 대학은 세일즈하기 편한 상품을 생산하길 원했다. 하지만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나 또한 상품이 아니다. 난 결코 그들이 원하는 인간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저항을 해보려 한다.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중앙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 누구보다 중앙대를 사랑하고 중앙대가 명문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대학은 대학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한다. 지금 대학엔 정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첫 구절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두산대학 1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2008년도 2학기에 두산이 처음 중앙대를 인수했고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 공고학번인데 한창 이제 두산이 인수한 이후 두산에 대한 희망을 품고 중앙대가 앞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학한 세대이고 두산이 중앙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창인 씨가 중앙대 입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에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했다. 이게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까? 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담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앙대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정확히 좀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화도 많이 됐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하고 시행한 구조조정,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2010년도 당시에 중앙대는 이제 메가톤급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중앙대라는 이름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걸 목표로 해서 절반 정도 되는 학과들을 학과 통폐합 대상으로 발표했었습니다, 처음에. 물론 내부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목표대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실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일요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정치국제학과, 정치외교학과 국제학과, 노언어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도고동문학과 등등 이제 통폐합이 되었고, 가정교육학과, 민속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가족복지학과 이런 과들은 이제 폐과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예. 돈과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학과를 통폐합하고 일부 교양 과목은 축소하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교수는 해임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인지도 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 학생들 말고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이제 교직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교수님들의 반발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권에 비판했다는 건 이제 예전에 강사 한 분이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 글을 썼다가 해임된 적이 있고요. 교수님들을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연봉을 다르게 주기도 합니다. 네. 예. 김창인 씨도 종북 좌파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제 학내 커뮤니티에 대한 통제가 되게 심한 학교예요, 중앙대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재학생들만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교직원, 교수, 졸업생들 모두가 함께 쓰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예. 누가 썼는지 모르는 익명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학교에 비판하는 글을 쓰면 커뮤니티 계정이 정지당하기도 해요. 글이 삭제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측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커뮤니티를 이용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또 여론까지도 좀 오도하고 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벌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오셨습니까? 물론 저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고 선배들의 투쟁까지 이제 합쳤을 때 보면은 중앙대는 2010년도 이후에 진짜 안 해본 종류의 투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발, 단식, 천막농성, 본관점거, 삼보일배, 고공시위 이런 보통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투쟁들 종류까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언론에 일부 좀 보도는 됐는데 많이 좀 관심을 받지는 못했죠? 네, 그 당시에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준 분들은 계시지만 금방 잊혀졌던 게 현실이었죠. 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학생들, 특별히 이제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참여 그리고 이 투쟁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사실 2010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적 학생회라고 불리는 총학생회가 이제 서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총학생회에서 참여나 지원 같은 건 없었고 사실상 해당 학과 학생들이나 주변 학생들이 많이 공감해주고 도와주기는 했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다들 지쳐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총학생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사실상 공약이나 의견으로는 많이 내긴 하지만 학생총회가 작년에 이제 성사가 됐는데 예. 이제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제
학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전달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냥 그 대답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이지 뭐 다른 행동력이 있진 않습니다. 예. 좀 흔히 나올 수 있는 투쟁 방안 중에 하나가 휴업이라든가 뭐 수업 거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법한데 물론 그동안에 이런 방식을 구사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런 논의 자체도 없었습니까? 네, 사실 휴업이나 수업 거부는 상당히 어려운 수위의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하다못해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올해는 인문대만 올리고 내년에는 공대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학생사회 내부에 어느 정도 힘을 합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해당 학과 학생들이 이제 주동력이 되면 나머지 학생들은 뭐 밥그릇 챙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예. 그런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일종의 좀 각계격파 형식으로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좀 진행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전개해왔던 투쟁 방식 중에 2010년이었죠. 그 한강대교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던 게 좀 유명한데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당시가 처음 이제 구조조정이 시행됐던 2010년이고요. 그 날이 이제 이사회의 마지막 구조조정안이 통과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마지막 발악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상당히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고 좀 두려웠지만, 구조조정 대상 학과 이제 학생들의 표정이 이제 그 학과 학생들에게 학과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 뭐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거의 나고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학과를 통폐합하고 없앴는데 그 표정이 너무 아른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학교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징계, 뭐 무기정학, 그리고 이 부분은 소송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학교로부터 받았던 어떤 징계 처분의 종류,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징계를 받은 게 이제 2010년 그 한강대교 고공시위 때문이었고, 사실 그 당시에 뭐 사회적으로 사법 처리는 이미 다 받았는데, 예. 뭐 이중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사유를 댔지만, 뭐 명예가 얼마큼 훼손됐는지, 제가 진짜 명예를 훼손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소송을 법원에 이제 걸어서 이제 무기정학 처분이 무효다라는 판결을 받아내자마자 이제 학교에서는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러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무기정학 처분이 무효지 징계가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유기정학 18개월 처분을 내렸었고요. 그래서 유기정학 18개월 처분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저는 구조조정 반대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뭐 원탁회의라고 해서 이제 학교 정문에서 구조조정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제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제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법원이 무기정학은 무효다라고 판결하니까 무기정학이 무효라고 판결했지. 그래서 유기정학 18개월을 내렸다는 거죠. 네. 예. 학내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징계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학에서 학생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학생회 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뭐 학칙도 이제 거의 완전 사문화돼서 2010년대 이후에도 이제 그 학칙을 적용하지 않은 대표자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닌데 이제 표적을 삼아서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라고 저는 사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4월에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에 나온 이유는 이 학생회장을 맡아서 이 학교와의 싸움을 좀 더 조직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도셨습니까? 뭐 당연히 그런 의도도 있긴 했지만 그런 의도보다는 사실 학생회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으로서 뭐 다른 대표자에 출마할 학생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학생회를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자세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응원도 있었고요. 예, 뭐 학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학생회 일을 누군가 나서서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군요. 김창인 씨 선거를 도왔던 학생들까지 협박에 가까운 그런 통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이었고요. 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은 이제 학생 회칙에 따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선거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책임이 있는 건데 이제 이 학생들에게 뭐 징계를 내리겠다. 학칙을 어겼기 때문에 선거를 진행만 해도 투표 결과만 공개해도 징계를 내리게 되면 이제 학군단을 하던 친구는 학군단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교환학생을 준비하던 친구들은 교환학생을 못 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진행을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학생의 예산은 줄 수 없다. 뭐 학생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류의 협박이었습니다. 예. 선거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이제 무산이 됐죠. 중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표까지 진행을 했는데 투표 중간에 이제 선거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협박들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 예. 결국은 그 올해 4월에 진행된 투표 중단 상황까지 보고 결국 여기까지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지 뭐 중앙대 학생사의 희망이 없다는 아니고요. 예. 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남아서 더 투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한계점이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서 중앙대의 현실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쪽에 또 무게를 두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둘 다 있겠지만 후자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자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싸워 나갈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군이 미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저 자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24이라는 나이, 그렇게 또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또 작지 않은 나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병역을 필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네, 뭐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번 선택을 고민하면서 일단은 저는 저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대학이 대학다워야 하는 것처럼 사회가 사람들이 사는 사회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그 자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들겠지만 그 남아있는 그 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동료들 또 교수진을 포함한 그 교직원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어떤 얘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까? 사실 데자부에도 썼지만 저는 지금 시기는 정의가 필요한 시기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 모두의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혼자 감당하려면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만 나가면 함께 감당하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런 점들을 기억하고 조금씩만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의가 필요한 사회이고 용기를 조금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그 김창인 씨도 지금 믿었던 그런 정의가 필요한 사회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 용기를 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용기 꺾이지 않도록 마음 잘 다잡으시고 앞으로 계획 좀 차근히 생각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산그룹의 중앙대학교 구조조정에 반발해서
지난 7일 스스로 퇴학, 자퇴를 결정한 김창인 씨와 인터뷰였습니다.